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북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청궁2가 군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탄도탄 요격 체계 청궁2를 최초로 군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궁2는 적의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체계입니다. 요격 미사일 체계는 다기능 레이더, 통제소, 발사대 차량으로 구성됩니다. 한 개 발사대는 8개 발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은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미사일이 점화되는 콜드 론칭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수직 발사를 함으로써 전방위 사격 능력과 고속 비해체 대응 능력을 갖췄습니다. 청궁 요격 미사일의 길이는 4m가 조금 넘고 무게는 400kg,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궁은 지난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해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험 발사된 청궁은 공중에서 2차로 점화된 뒤 마하 4.5의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적 항공기에 대한 요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청궁2는 2018년 양산에 착수해 이번에 최초 포대 물량을 군에 인도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탄도탄 요격 체계는 전 세계에서 선진 몇 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청궁2는 탄도탄 요격을 위해 교전 통제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의 탄도탄 추적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 유도탄은 빠른 반응 시간 확보를 위해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와 제어 기술,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 적용됐습니다. 방사청은 탄도탄 및 항공기 동시교전은 물론 운용 중인 청궁과 발사대 단위의 혼합 운용 등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 미사일이 국내 기술로 개발 및 배치됨에 따라 앞으로 성능 개량과 창정비 등에서 국방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궁2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의 방공망은 고도 20km 안팎을 방어하는 패트리엇, 30km 내외의 청궁2, 50에서 150km를 지키는 사드로 3중 방공망을 갖추게 됩니다. 군 당국은 2025년부터는 요격고도 50km 내외인 한국형 사드 LSAM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청궁2 1호기의 군 인도가 완료됨으로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는 물론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 당국이 북한군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무력화할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양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콘크리트나 흙더미를 뚫고 들어가 폭발에 파괴하는 KT-SSM이 전력화되면 유사시 서울 등 수도권의 최대 위협인 북한군 장사정포, 300mm 방사포,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최단 시간 안에 무력화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서욱 국방장관 주재로 방치위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KT-SSM 양산계획안과 K2 전차 3차 양산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SSM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3,220억 원을 투입해 최소 200여 발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KT-SSM은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뚫고 들어가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미사일입니다. 북한군이 장사정포 발사를 시도하면 위성 항법 장치를 장착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갱도 자체를 파괴해 개전 초기에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지름은 최대 60cm로 침투 관통용 열압력탄을 사용하며 사거리는 120km입니다. 발사관에 수납돼 발사대에서 수초 내에 4발을 발사할 수 있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며 복합 항법 유도를 채택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9월 공개한 시험평가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100km 이상 떨어진 해상 표적물의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관통했을 만큼 정밀도가 높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 제인스닷컴은 KT-SSM에 대해 외형과 지름이 미국 육군이 사용하는 육군 전술지대지 미사일 ATACMS와 비슷하다고 평가하면서 고폭탄이나 열압력 포격을 넣은 관통용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번개 사업이란 이름으로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갱도진지 등을 파괴하기 위한 벙커버스터가 개발의 목표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한화가 2014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해 2017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020년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예산과 공장 화재 등의 문제로 3년이 미뤄졌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실전 배치되면 한국 육군은 사거리 40km의 K9 자주포, 80km의 천무 다연장 로켓, 120km의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킴스 등 다양한 사거리와 파괴력을 가진 전력을 고루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3년까지 진행되는 K2 전차 3차 양산 계획은 북한군 기갑전력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 전력 구조와 전장 환경에 적합한 K2 전차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50여 대를 생산합니다.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되는 파워팩은 아쉽게도 2차 양산 사업과 동일하게 엔진은 국산, 변속기는 외국산을 사용하는 혼합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은 K2 전차를 완전 국산화한다는 목표로 2005년부터 964억 원을 투자해 순수 국산 파워팩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국산 파워팩이 양산되면 2차 양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성능 문제로 인한 군과 방산업체 간의 소송전으로 좀 더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K2 전차는 국내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해 세계 정상급 전차로 올려놓은 만큼 앞으로 완전 국산화는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발사된 군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우리 군에 인수됐다는 소식입니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아나시스 2호는 지난달 29일 지상에 이어 우주에서 진행된 운용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국군 지휘통신사령부는 아나시스 2호를 인수받고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한 것은 물론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함으로써 우리 군은 정보 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되었습니다. 국통사는 기존의 아나시스 1호에서 쓰던 위성 단말기 500여 세트를 활용해 아나시스 2호와 호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나시스 1호가 3G 속도였다면 아나시스 2호는 LTE급 통신 속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통사는 이달까지 아나시스 2호가 최종 운용 시험평가를 마치는 대로 내달부터 정지 궤도에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도 군 전용 위성 아나시스 2호를 통해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전파 교란 공격에 취약한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갖고 군 통신체제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제는 장병 개개인이 위성 단말기를 착용하기만 하면 아나시스 2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해져 보다 튼튼한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은 향후 감시정찰 위성과 조기경보 위성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국방물자들을 하나둘 국산기술로 대체해 나가며 자주국방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클럽, 주점 5곳을 방문한 5,517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됐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태원 클럽과 주점 등 5곳을 방문한 5,51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구가 당초 확보한 명단은 7,222명이었으나 해당 기간 중 이태원 클럽과 주점을 여러 번 혹은 하루에 여러 곳을 찾은 중복인원 1,705명이 제외됐다. 구가 지난 9일 전 직원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락이 닿은 3,535명에게 외출 자제, 검체 채취 등을 안내했다. 구는 연락처 허위 기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1,982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 조사를 추가로 이어갈 방침이다. 구는 아울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산 28번 확진자와 29번 확진자는 지난 2일 용인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암동에 거주하는 28번 확진자 A씨는 지난 2일 클럽 퀸을, 용문동에 거주하는 29번 확진자 B씨는 지난 2에서 4일 소호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날 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10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1차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 명단을 제공했다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전국에 공문을 시행하고 클럽 방문자에 대한 능동감시, 검체 채취 안내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 10일 긴급 기자회견 열어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관련 긴급 행정명령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 6곳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의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감염검사 받고 대인 접촉 금지해야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 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 실시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 흰, 트렁크, 더 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의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 접촉 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 밖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 감염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 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 접촉을 금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경기도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건강진단, 격리 및 대인 접촉 금지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인 방역 수칙을 비롯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경기도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 포함 총 14명이며 접촉자는 465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양성은 13명, 음성은 191명으로 131명은 검사 진행 중이며 130명은 검사를 앞두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내 47개 도도부 현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도쿄도가 처음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률을 공개했다. 9일 도쿄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달 1에서 7일 코로나19 검사자 수에서 양성 판정자를 나눈 양성 판정률은 7.5%였다. 3월 중순까지 10% 미만이었던 도쿄도의 양성 판정률은 같은 달하순 10%를 넘은 뒤 4월 중순에는 31.6%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지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도쿄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정세를 보인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주간 단위 양성 판정률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쿄도가 공개한 양성 판정률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도쿄도의 누적 기준 양성 판정률과 큰 차이를 보인다. 후생성 자료를 보면 1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도쿄도에선 12,95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4,77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기준 양성 판정률은 36.9%에 달한다. 도쿄도가 주간 단위 양성 판정률이 가장 높았다고 밝힌 4월 중순에 비해서도 후생성의 누적 양성 판정률이 더 높은 셈이다. 후생성은 도쿄도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인원에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검사한 인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후생성과 도쿄도가 제시한 양성 판정률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도쿄도는 후생성 자료에는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검사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의 보고를 토대로 코로나19 자료를 작성하는 후생성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별 누적 양성 판정률 외 주간 혹은 일일 단위 양성 판정률 통계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률은 감염 확산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후생성이 기초 통계와 관련해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